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얘기하다가 옆으로 셀까봐 제가 원고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서 온 지회장 이옥희입니다. 재작년 2022년도 8월 20일에 건강검진으로 아랫배 쪽에 복수가 있고 난소가 안 보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병원에 예약을 하고 8월 22일 날 진료를 보면서 CT와 MRI를 찍게 되었죠. 8월 25일 날 교수 면담에서 난소암 및 복막에까지 전이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입원을 해갖고 2일 날 아침 7시에 복강경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난소를 떼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난소암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복강경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항암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항암 3회 하고 이제 복막에 암 세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3회 하고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3회를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는 스케줄을 갖고 이제 항암을 시작해서 11월 30일 날 개복 수술을 했어요. 개복 수술을 하고 개복 수술했을 때 제가 복막에 있는 암세포를 세어봤어요. CT를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확대를 해놓고 세어봤더니 제 육안으로 보이는 숫자가 45개였어요. 그거를 교수님이 하나하나 다 떼어내신 거예요. 수술 들어갈 때는 비장도 한 20-30% 떼어야 된다. 직장도 전이가 되었으면 인공항문도 달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복막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암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똑똑 다 떼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자궁도 위험이 있으니까 아주 적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은 3주 단위로 했는데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건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게 되니까 동생이 언니 혼자서 어떻게 집에서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한방병원이라도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방병원을 소개받고 1차 항암하고 대전으로 내려오고 다시 항암할 때쯤 되면 퇴원해서 집에 가서 한 2-3일 쉬었다 다시 또 본병원 가서 항암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하기를 6개월을 하면서 6번의 항암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종양수치 CA125 종양수치가 17이었었고 기준치 35예요. 기준치 미만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어도 된다고 하면서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그거는 재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 항암제를 1년 반을 먹어야 된대요. 약값이 무려 한 달에 450만 원이에요. 보험이 안 돼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겠다고 해서 그거를 3개월을 먹었어요. 먹고 CT를 찍었는데 이걸 임파구가 커져갖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날, 또 5월 25일 날 CT를 찍고 6월 1일 날 진료를 받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날부터 다시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는데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제 항암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1차 항암제 탁솔하고 면역 항암제 아바스틴을 2가지를 쓴대요. 근데 1차 항암제 탁솔은 매주 맞고 면역 항암제 아바스틴은 격주로 맞고 그런 스케줄로 해서 3세트가 이제 4번이
8세트인데 그거를 3세트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2번을 하게 되는 거죠. 12주를 하게 됐는데 9번째는 너무 힘들어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한 주를 미루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를 미루자고 하고 4번을 하니까 조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를 마쳤는데 마치고서 CT를 찍고 종양수치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수치는 기준치 이하인데 아직도 암세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 보고 그랬어요. 난 12번이면 끝나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나보고 12번을 더 하라고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항변을 했지만 그놈의 암세포가 남아있다는 소리에 할 수 없이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 이제 2번째 항암은 제가 이제 조금 컨디션을 봐가면서 처음에 6번 정도는 일주일 단위로 하고 그 다음번에 6번은 이제 열흘 단위로 해갖고 작년 12월 28일 날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CA125 종양 수치를 보니까 중간에 4.2에서 5.3, 그 다음에 6.2로 이제 35 미만이 되었고, CT상으로는 반갑게도 암세포가 다 죽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암 치료는 그만하고 쉬어도 된다. 2개월에 한 번씩 종양수치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6개월 후에 CT를 다시 찍어서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는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발 걷기 하러 공원에 갈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은 물론 항암치료도 했지만 항암치료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뭐 거부 반응도 오고 그래서 항암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걸 잘 맞아서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암이 모두 사라지고 흔적만 남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맨발 걷기를 하루에 여름에는 14시간.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을 다 걸은 건 아니에요. 항암하고 오면 너무 힘들고 또 이 부작용으로 막 설사가 너무 심해서 열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방석 깔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발 접지하고 손 접지하고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해서 손도 맨날 접지하고 지금도 손톱이 다 들떴어요. 들떠서 잘 잡지를 못하고 발도 마찬가지로 따끔따끔하고 그래요. 반갑고 덜하고 그런 것은 요즘도 10시에 공원에 가서 저녁 요즘은 해가 조금 길어져서 5시까지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4시에 내려왔는데 요즘은 이제 5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을 제가 공원에서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된 것은 암을 진단받은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 알았더라면 암이 걸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암 걸린 후에 지인이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권하더라고요. 근데도 선뜻 70여 년을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살아왔는데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는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아서 며칠을 망설였는데 이 대전병원에 있는 환자 하나가 그 앞에 황토길을 걷는데 맨발을 벗고 걷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벗자 하고 그때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22년 9월 중순경이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재발을 하니까 제가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렸더니 회장님이 서너 시간으로 늘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룡 스파텔에 가서 서너 시간을 계속 있다 오고 어떤 때는 여기 이제 대전에다가 사실 제가 방을 조그마한 방 얻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안공원에 가서 한나절을 보내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로 별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는 아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병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을 온 종일을 투자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흙에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배다리 공원을 청소를 했어요. 평택에는 걸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다리 공원을 보니까 물 내려가는 흙이 조금 보이는데 흙이 황토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청소를 하고 비를 사다가 거기를 청소를 해서 한 500m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길을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걸어요, 하루에. 요즘은 이제 날이 추우니까 뭐 한 5,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평택 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암 환우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남들이 한두 시간 한다고 해서 한두 시간 해갖고는 도저히 그 암이라는 나쁜 놈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온 하루를 흙 위에서 살겠다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흙 위에서 살겠다는 마음 각오로 하면 암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작년 9월부터 멤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3개월, 4개월. 네네. 자, 이게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병을 예방하고 내 건강한 상태를 더 확실하게 유지하는 데는 한두 시간도 괜찮아요. 그런데 암이 있거나 아주 중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맞아요. 죽기 살기로 네, 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결국은 작년 9월 달부터니까 지금 한 4개월 동안에 죽기 살기로 멤버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론 항암제 효력도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사실 난소암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난소암이 그걸로 수술하고 항암하고 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멤버를 하셔도 또다시 항암 재발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제 하루 종일 멤버를 하시고 이러니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지금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김천택 지회장님 종일반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김해 지회도 암 치유 사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오기 우리 평택 지회장님, 저는 평택 지회가 있는 거를 어제 와서 지금 우리 이 오기님을 뵙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 스스로 암도 이겨내고 버려진 공원길을 500m를 본인이 맨발길로 만들고 거기에 지금 한 200명이 와서 맨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본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치유하고 앞으로 암 환우들에게 전국의 암 환우들에게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맨발하자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로 전해주시죠.